완전건강상담소 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채소과일식 외에도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프관은 혈관처럼 온몸에 퍼져 있으며 그 안을 흐르는 림프액은 혈액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기경팔맥이나 혈자리 등으로 표현하며 침을 통해 자극을 주어 림프 순환을 촉진해 왔습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림프액은 이를 보완하며 노폐물 배출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림프관과 림프액은 혈액과 달리 심장을 통해 순환하지 않고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혈액이 5리터라면 림프액은 무려 15리터에 달합니다. 채소과일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림프액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 림프 시스템을 잘 운용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먼저 독소가 덜 쌓이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소과일식은 체내 독소 축적을 최소화하고 이미 쌓인 독소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 운동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먹는 것만 조절되면 운동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은 본래 무리한 노동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가장 추천하는 두 가지, 명상과 맨발 걷기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각종 운동이 필수라는 건강정보의 이면에는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명상과 맨발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부터 의류, 신발 등 돈이 많이 드는 여타의 스포츠들과는 다르죠. 호흡 또한 림프 순환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곧 명상이며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과 집중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지만 제약회사나 의료산업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산업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테니까요. 예로부터 종교 경전에서도 100년 이상 장수한 수행자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십 년간 가부좌를 튼 채 수행하며 건강을 유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관절염이나 근육 감소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동시에 소식을 생활하며 몸을 관리했죠.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주기적으로 단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단식을 며칠만 해도 근손실이 오고 몸이 망가진다는 정보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완치된 사례도 이제는 기적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것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숲속을 거닐며 맨발로 걷는 일입니다. 현대에는 신발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지만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신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손이나 팔이 없는 분들 가운데 발을 손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인간의 신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발 착용으로 인해 발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맨발 걷기가 발 근육 형성과 림프 시스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혈자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비과학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발 모양이 평발이든 아치형이든 상관없이 맨발 걷기는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명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부좌를 들고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8,000보 이상 걸어야 한다는 식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과 맨발 걷기의 핵심은 정해진 방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격한 운동이나 신발을 신고 걷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명상과 자연과 하나 되는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만약 흙길을 걷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집에서 황토볼이나 황토흙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내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맨발 걷기를 함께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연 치유력, 즉 면역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직접 경험하시라 장담합니다. 네, 자연 치유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대중요법이나 민간요법, 한의학, 전통의학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과 똑같은 말이죠. 자연 치유가. 근데 이 면역력을 억제하는 게 뭐다? 인위적인 것들, 화학적인 거, 약물. 그래서 반드시 이 필요할 때만 약물을 써야 된다. 제가 이 예방원 상담하면서 완치를 시켰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진단명들, 현대의학에서는 불치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비염, 아토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어지럼증, 이명증, 이석증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 화학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론 아토피 같은 경우나 비염은 불편한 증상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 한약이 이미 뛰어난 한약이 나와 있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그 결과가 입증된.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 치유를 시켜준다면 좀 불공평하죠. 그쵸? 예.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참 이게 약을 못 먹는 그런 쪽으로는 기결이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가는 거냐, 맨발 걷기만 하셔도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흙을 밟고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활성산소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러한 독소 배출을 해주는 이 음양의 조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자극에 의해서 우리 몸은 굴러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트륨과 칼륨의 그 펌프 작용으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맨발 걷기가 지금 많이 그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질문을 하시죠. 파상풍 주사 맞으라고 하던데 꼭 맞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상풍 주사를 맞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시달릴 바에야 아예 그냥 신발 걷고 하시는 게 맞다. 안 맞다는 거죠. 왜? 핵심은 마음의 평온을 갖고 오기 위해서 불안함을 없애고 발 지면에 닿는 그 느낌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을 떨치고, 그래서 명상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게 결국엔 명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호흡에도 집중하고 그리고 걸으면서 걷는 그 행동에만 집중하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나 PT도 이제 근육은 먹는 그 양에 비해서 얼마나 고강도로 쓰고 근육을 찢어서 다시 그게 붓고 다시 또 찢고 붓고 하는 강도, 그 과정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의 그 근육질이 고기를 많이 먹어 생긴 게 아니거든요. 피라미드를 짓는 그 정말 그 우리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그 숭고한 희생을 하신 우리 조상들은 많이 먹어서 힘이 낸 게 아니에요. 근데 쥐어짜다 보니까 그게 이제 노동의 강도가 너무 고강도가 되니까 이제 오래 살다 가신 분도 분명 있습니다만 주어진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저는 운동은 결국에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다. 왜? 운동하기 싫잖아요. 힘들어요. 막 땀 흘리고 막 고통을 느끼고 그걸 이제 마라톤 하시면서 느끼는 하이러너처럼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되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뭐다? 마음의 안정을 평온을 갖고 와서 몸을 갖다가 림프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 기전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없이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나이 70, 80, 90 돼서도 그 자랑 삼아서 이렇게 몇 킬로 하고 스쿼트 몇 개 하고 그게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트렌드처럼 세뇌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 저는 그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힘들지 않다? 그런 운동은 없어요. 그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60대, 70대 그 이후에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저는 명상과 맨발 걷기 함께 절을 추천드려요.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 구애 없이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절.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좋아집니다. 처음에 물론 근육통 오죠. 그러니까 왜 헬스장 가갖고 PT 받으면서 근육 만드는 고통은 당연한 거고, 절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이런 맨발 걷기 처음 했을 때 오는 그러한 고통들은, 몸의 이상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절도 뭐 100배, 300배 이렇게 점점점 늘려나가면요. 나이 80, 90 몸에 누가 봐도 우락부락한 근육 없으신 분들도요. 100배, 뭐 1000배 그냥 합니다. 그리고 무릎 아프다는 소리 안 하세요. 허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너무 고강도 이런 헬스나 PT 이런 거에 물론 하시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그러한 나이듦에 있어서 그게 조성노화를 갖고 온다 진정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연 치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 뭘 먹어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뭘 먹어도 즐겁게 마음 편히 먹으면 그게 보약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온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을 한 거는 마음 수행을 이런 걸 하면서 바탕으로 내가 뭘 해도 다시 중심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도 조금 해보고 불편하다면 조금씩 시간 늘리세요. 한 번에 막 30분, 1시간 아니면 3,000보 해야 효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또 외부 전문가들이 내 몸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보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일 맨발 걷기 안 합니다. 저도 이제는 절이나 푸시업, 뭐 턱걸이 이런 거 매일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이렇게 매일 강연 10분 내외에 찍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거다. 그러려면 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돈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돈. 그 다음 뭐? 죽음. 이 생로병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오라가라 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뭘 할 수도 있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뭘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천재지변의 전쟁에 죽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라는 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면역력을 올리고 자연 치유하는데 내가 이미 암 진단을 받았고 어떠한 뭐 상황에 말기고 모든 포기를 진단을 받았더라도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그 상황을 감사하면
그 순간에 우리 몸은 회복이 되든 아니면 편안하게 내 수명대로 살다 존엄 살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술이나 불필요한 과잉진료, 그런 약물 처방,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자연치유를 지키는 핵심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